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CLC 지노믹스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NGS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 분석들을 같이 이제 수행을 해보는 더 직접적인 시간이 오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모든 분석의 기본적인 그런 분석을 백그라운드로 해야 되는 어셈블리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그 어셈블리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베리에이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RNA-식 분석, 칩식 분석 등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레퍼런스 어셈블리 해서 결과를 모두 저장을 해놓으시고 오늘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먼저 슬라이드 같이 잠깐 보시고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섹션은 베리에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SNP는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스닙은 실제로 단위 염기 서열 변이죠. 하나의 서열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변이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을 뜻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스닙은 아무래도 이제 휴먼 쪽에 질병과 연관돼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품종 간 개체별 또 변이를 이용해서 또 마커를 찾는 데도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휴먼 쪽에 타깃이 되면 이제 이러한 질병에 굉장히 많이 타깃이 돼서 이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지금 스닙이라고 하면 뇌 질병 쪽에 많은 알츠하이머라든지 아니면 파킨슨병 같은 부분에 이런 스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NP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의 어디 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많이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C스닙이죠. 엑손 영역에 위치하는 스닙으로서 아미노산 서열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영역의 데이터 부분을 지금 많이 보시고 있는데,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이 또 이 코딩 영역 중에서 나타나는 스닙이 아미노산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딩하는 아미노산의 서열 데이터들을 이제 보면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C스닙 영역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트론 영역 부분에 있는 I스닙, 그리고 프로모터 영역 쪽에 있어서 레귤레이션에 관여하는 그런 스닙들을 R스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터넷 영역에 있는 부분을 G스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닙도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 있어서 다른 기능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게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미노산 코드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부분은 이런 아미노산 표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다 함께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닙 분석을 처음에는 솔직히 그 휴먼 지놈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10년 동안 한 사람의 지놈을 읽는 그런 부분이 2003년도에 끝났는데, 솔직히 사람마다 각각의 다른 그런 변이도 있고 생김새도 모두 다르고 이 질병도 또 유전자들 연계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사람의 지놈을 가지고 레퍼런스 쓸 수는 없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그 지놈을 읽어서 질병과 연계하는 그런 햄맵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었고요. 이 부분은 한 300명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이용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NGS가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천지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각 인종별로 그 샘플을 채취를 해서 NGS만으로 시퀀싱을 해서 지금 천지놈 프로젝트가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저희 나라는 이제 연구팀이 여기에 속하지는 않고요. 일본이나 중국 이런 아시아 쪽에서는 함께해서 천지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천지놈 프로젝트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이 세 가지 그룹입니다. 지금 2차 들어가고 있는데 트라이오 분석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부모와 자식 간에서 일어나는 유전자적 변이랑 이런 부분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족을 가지고 엄마, 아빠, 딸 이렇게 그게 한 가족의 샘플, 그리고 그런 가족 샘플을 두 샘플을 해서 전부 다 시퀀싱한 그런 부분을 트라이오 분석으로 해서 그룹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우 커버리지, NGS 데이터가 워낙 스루풋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굳이 너무 많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번만 런해서 돼서도 분석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적은 커버리지로 그룹핑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는 한 그룹이 있었고요. 그 다음 실제로 이제 질병에 연계되는 그리고 단백질로 발현되는 이런 부분들만 시퀀싱을 해서 보면 조금 더 풀 지놈을 읽기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스닙과 또는 질병과의 연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엑손 영역만 NGS로 시퀀싱하는 그런 세 가지의 목표를 타깃으로 해서 전년도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인종별로 이제 데이터 셋을 받아서 실제로 전체 풀지놈을 하는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천지놈 프로젝트의 데이터 셋은 전부 다 NCBI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부터 다 받아서 분석을 해보실 수 있게끔 올라가져 있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크죠. 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쪽에서도 공유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닙이건 베리에이션이건 해서 어떻게 그런 분석을 진행을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이제 스닙 칩, 진단 칩을 만들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시퀀싱을 해서 그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타겟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해서 스닙을 찾게 된다면 기존에 알려진 스닙만 칩에 심어서 그 발현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되어진 그런 변이나 스닙 자리를 이제 프로브로 심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칩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개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너블한 것들, 모르는 것들은 이제 이 칩으로 쓰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시퀀싱 방법을 이용해서 스닙이나 베리에이션 분석을 하게 되면 기존에 몰랐던 새로운 그런 스닙들을 레퍼런스 종에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스닙칩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프로브에 이제 스닙 위치의 자리를 같이 넣어서 프로브를 심은 다음에요. 실제로 샘플별로 디텍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퀀싱 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지금 있는 NGS 데이터가 아니라 기존의 센거 방법으로 시퀀싱한 그런 데이터인데요.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 이제 미스매치라든지 아니면은 헤테로자이거트하게 보이는 피크들을 잡아내서 스닙으로 캔디데이트를 두고 이후 분석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전에는 NGS는 홀 지놈의 전체에서 스닙을 찾기 좋죠. 워낙 데이터셋을 많이 하니까. 하지만 이전 분석은 이렇게 그 해당 유전자의 프라이머 디자인을 해서 스닙을 디텍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 서열에 타깃하는 그런 스닙 그 염기 서열을 바꿔서 프라이머를 이제 제작 올리고머를 합성한 다음에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스닙 위치가 다른 그런 부분들은 PCR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분석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NGS가 발달이 되면서는 이런 타깃 시퀀싱을 하게 되는 개념으로서 스닙을 많이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지금 많이 키트로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홀지놈을 전체 하기보다는 내가 타깃하는 유전자 일정 부분만 시퀀싱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매핑 시켜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어레이나 시퀀싱 부분을 다 병합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타겟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부분은 칩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는 그 칩에 붙어 있는 그런 DNA를 다 아이솔레이션 해서 시퀀싱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캡처 어레이라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회사에서 키트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렇게 엑손만, 휴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놈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엑손 영역만 전부 다 칩에 심어서 상용화적으로 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엑손만 시퀀싱을 하는 그런 분석을 엑솜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그 희귀병에 관련한 스닙 위치를 찾은 논문도 발표가 됐습니다. 네, 12명의 휴먼 엑솜만 시퀀싱을 해서 타깃으로.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홀 지놈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도 특정 질병에 관한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발현만 하는 그런 엑손 영역들만 찾아서 이렇게 NGS로 시퀀싱의 스닙을 찾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스닙을 연구를 할 때, 스닙 분석을 할 때
보통 이러한 그런 파이프라인으로 저희는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NGS 리드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레퍼런스 서열에다가 매핑을 시켜서 어셈블리 어제처럼 어셈블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미스매치 되는 부분들을 이제 포텐셜한 스닙으로 찾아내는 거죠. 일단 그게 전부 다 스닙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포텐셜한 스닙을 캔디데이트로 쫙 뽑아내고 2차적으로 실제로 그 스닙이 유전자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유전자에서 아미노산이 변하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스닙인지 아닌지 이런 시나니머스, 넌시너미스 분석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스닙이 관여해서 이 유전자에서 어떤 펑션을 나타내고 있는지 해당하는 정보들은 여러 가지 DB들에 배치를 해서 그 정보를 확인하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으로는 이제 DB 스닙, NCBI 보면 스닙 포지션들만 모아놓은 DB 스닙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끌어와서 해당하는 우리가 찾아낸 스닙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미 알려진 스닙 정보가 있을 거고 또는 우리가 새로 밝혀내는 스닙 정보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새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분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노믹스 워크벤치에서 오늘 분석을 해볼 거는 스닙 디텍션하고 DIP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스닙은 하나 단일 염기서열 변이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DIP는 딜리션, 인설션, 폴리모르피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매핑한 서열에서 인설트 부분이 있느냐, 인설션이 있느냐, 딜리션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분석이고요. 두 분석 다 이제 사용하는 옵션이나 이런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익숙하게 보셨죠. 지노믹스 워크벤치 툴박스에 보시면은 어셈블리를 하고 난 데이터를 가지고 스닙 디텍션과 DIP 디텍션을 할 수 있는 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크로마토그램에서 스닙을 디텍션 할 때는 기존에는 작은 유전자 셋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프라이머로 디텍션한 크로마토그램을 퀄리티를 다 전부 다 확인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좀 더 정확한 스닙을 판단하기에 좋은 방법이었는데 어제 보셨다시피 NGS 데이터 500만 개를 다 리드를 붙여서 일일이 한 포지션씩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계적인 수치로 어느 정도 커버리지 이상, 어느 정도 퀄리티 이상 되는 애들만 따로 캔디데이트를 뽑아라 라는 형식의 쉬운 그런 파라미터로 DIP나 스닙 디텍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니까 쉽게 보실 수 있지만 이제 DIP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서열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퍼런스에 없는 애니까 인설션이고요. 그렇죠? 여기는 레퍼런스는 있는데 우리가 붙인 리드는 없으니까 딜리션이겠죠. 그래서 DIP 디텍션은 레퍼런스 어셈블 된 데이터가 아니면 분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레퍼런스 어셈블리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스닙이라든지 아니면 DIP 디텍션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 스닙을 찾을 때 이 프로그램 상에서 두 가지 파라미터로 어느 정도 캔디데이트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실 그 시퀀싱 데이터는 시퀀싱 퀄리티가 또 좋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미스매치가 났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눈으로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이러한 퀄리티 부분을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파라미터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스매치 되는 영역에서 양옆으로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제공을 해서 그 옆쪽에 있는 그 시퀀스들의 데이터도 함께 볼 수 있게끔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본인 그 포지션 자체의 퀄리티 스코어도 따져가지고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스닙을 어느 정도 그 커버리지와 프리퀀시를 두게끔 찾아낼 거냐라는 건데 실제로 그 매핑된 리드가 이렇게 있으면 컨센서스가 있고 밑에 리드들이 이렇게 쫙 붙겠죠. 이렇게 그러면 몇 개의 리드가 붙었을 때 그 이상으로 되는 애들만 이제 스닙으로 찾을 건지 왜냐하면 시퀀싱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조금 더 정확한 부분의 스닙을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리드가 몇 개 붙지 않은 상태에서 미스매치 부분은 사실 시퀀싱을 더 해서 그 부분이 스닙이 아닐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버리지 조정도 필요한데 원래는 이제 ATGC 염기서열 4개이기 때문에 최소는 4개 이상의 리드가 붙었을 경우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리드가 점점 많아질수록 4개의 커버리지 이상으로 스닙을 찾게 되면 너무 많은 스닙이 나오게 되겠죠. 미스매치를 다 찾아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나 어셈블리 된 결과들을 잘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실제로 10개의 리드 중에서 해당하는 스닙이 몇 퍼센트의 프리퀀시를 나오는 정도를 다 스닙이라고 볼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0개 중에 만약에 40%라 그러면 그 빈도가 나오는 빈도가 10개 리드 중에 4개는 나오는 형태 이상으로서 걔네들을 다 뽑아내라 라는 거고요. 보통 프리퀀시는 25% 또는 30%를 기본으로 해서 스닙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시퀀싱이 더 많이 되면 될수록 그 위치가 스닙이 아닐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프리퀀시로 두고 분석을 진행하다가 조금 더 프리퀀시를 올린다던가 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 데이터들은 어제 우리가 보셨던 이게 매핑 정보가 있죠. 그래서 매핑 정보에서 실제로 아미노산이 바뀌는 스닙인지 안 바뀌는 스닙인지도 이 매핑 정보 상에서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DIP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딜리션이나 인서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어노테이션 해서 보여주는 형태로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된 스닙 캔디데이트들을 실제로 DB 스닙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과 매치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툴에는 따로 없지만 일정 부분 파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끌어와서 분석을 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 스닙에 가보시면 해당하는 레퍼런스 정보에 해당하는 그 포지션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다운로드를 또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DB 스닙의 종 정보를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워크벤치에는 GFF라는 포맷의 파일로 해당 정보들을 서열에다가 어노테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플러그인으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DB 스닙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들을 GFF라는 형태의 포맷으로 그 데이터만 만들어 주시면 실제로 서열에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 아까 이런 매핑 파일 정보 위에 입혀지는 거죠. DB 스닙에 있던 정보들이. 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DB 스닙 정보와 같이 비교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쓰는 어셈블리 할 때 쓰는 레퍼런스 서열을 먼저 이렇게 GFF 포맷이 만들어진 DB 스닙 정보를 입혀놓고 그 다음 어셈블리 해서 데이터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게 너브런 건지 또는 DB 스닙에 있는 스닙 정보인지를 판단하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팁으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노믹스 워크벤치에 굉장히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타 버전으로 또 새로운 베리에이션 부분들을 디텍싱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럭처 베리에이션을 보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기 한두 개가 바뀌는, 아까 DIP도 굉장히 스몰 DIP를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트럭처 구조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컨버전 된다거나 아니면 몇 카피 더 추가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의 분석을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라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러한 새로운 또 툴이 하나 들어가게 되죠. 그 중에 하나는 커버리지 어널리시스. 커버리지 어널리시스는 흔히 말하면 이제 CMV 분석을 조금 대두하고 있는 건데요. CMV 분석은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죠. 그래서 어느 부분, 한 특정 영역이 계속 카피돼서 저는 한 카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분은 또 여러 카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베리에이션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커버리지 어널리시스. 근데 상대적으로 좀 봤을 때는 사실 리드가, 엔젤스 리드가 많이 붙지 않은 데는 카피가 적을 거고, 그렇죠? 많이 붙었을 경우에는 또 몇 카피 더 증가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통계학적 수치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CMV, 아까 그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을 보는 그런 플러그인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드가 많이 붙지 않은 거는 아무래도 레퍼런스랑 비교를 해서 딜리션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리드가 좀 많이 붙은 데는 몇 카피 증가됐다는 그런 확률을 따져서 인서션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조금 해당 영역이 넓은 영역으로 분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베리에이션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제 유전자들이 이렇게 유전이 되면서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자리 영역이 바뀌거나 또는 이제 딜리션, 좀 더 큰 사이즈로 딜리션 되거나 인서션 되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똑같이 이제 커버리지에 따져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형태로 데이터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후적으로는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굉장히 정확한 수치로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일루미나의 데이터, 페어엔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지금 현재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루미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인서트 사이즈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롱리드보다는 어느 정도 그 중간중간을 좀 주시를 해서 또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일루미나 데이터로만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플러그인으로 베타 버전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제 4.8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새로 하나 또 추가된 플러그인 중에 바이오베이스의 트랜스펙, 어제 얘기를 조금 드렸을 거예요. 근데 바이오베이스라는 회사에 지놈트레스라는 휴먼을 대상으로 한 모든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HGMD라고 휴먼 지놈 뮤테이션 데이터베이스 또는 휴먼을 가지고 했던 모든 데이터 세트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데이터를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런 지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브라우저 형식으로 그 데이터를 모두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러그인도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리에이션 분석하고 지노믹스 게이트웨이를 한번 보여드릴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로딩이 되게 되면 전체 지놈에서 해당하는 유전자 영역, 그리고 mRNA 영역,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스닙 정보들, 그리고 DB 스닙 정보도 여기 쫙 로딩하실 수 있고요. HGMD에 있는 또 뮤테이션 정보들도 이렇게 로딩해서 비교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분석한 그런 스닙 정보들도 로딩해서 한꺼번에 전체 지놈상에서 바뀌는 그런 베리에이션 정보들을 함께 이렇게 브라우징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도 엊그제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로 보여드리고 실제로 프로그램 같이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레퍼런스 어셈블리를 진행하고 나서 저희가 저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을 정확히 안 적어가지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요거 이렇게 해서 4개의 파일이 아마 생성이 되셨을 겁니다. 저랑 똑같이. 그래서 드노버 어셈블리하고 좀 아이콘 모양이 다르죠. 드노버 어셈블리는 어제 이렇게 테이블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진 컨티그 143개가 쭉 테이블로 나오고 해당하는 컨티그마다 매핑 정보를 볼 수 있었는데, 어제 한 건 레퍼런스 하나에다 매핑을 다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컨티그 파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레퍼런스를 여러 개를 넣으셨으면 똑같이 이런 테이블 형태의 파일이 나올 거고, 그 해당하는 레퍼런스를 클릭해서 매핑 정보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퍼런스 매핑한 정보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매핑 정보 보는 거는 어제 드노버 어셈블리 했던 내용하고 거의 같죠. 다른 점은 그 위에 레퍼런스 서열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이게 레퍼런스 서열이죠. 그리고 보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어제 레퍼런스 서열을 넣어줬을 때 GBK 파일을 넣어줬죠. 어노테이션이 있는 파일을. 그래서 사이드 패널을 보시게 되면 어노테이션 레이아웃에 지금 어노테이션이 보이게끔 나와 있을 겁니다. 그쵸? 네. 그리고 어노테이션 타입도 보시면 해당하는 어노테이션들의 색깔을 이렇게 표시했고, 이 CDS 영역 뒤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CDS 영역이 어디 붙어 있는지 그런 리스트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데 이렇게 가보면 해당하는 CDS 영역들을 이렇게 집어주죠. 네. 그래서 매핑된 정보를 패킹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보셨다시피 이렇게 보게 되면 해당하는 레퍼런스는
이제 관련한 어노테이션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매핑해서 그 베리에이션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CDS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으로 이제 트랜슬레이션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베리에이션을 보는 기준이 더 높죠. 다른 부분을 연구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스매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스닙을 우리가 조건을 주어서 조금 정확한 그런 스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닫아주시고요. 실제로 스닙 분석하겠습니다. 그럼 하이스루프 시퀀싱에 가시면 여기 스닙 디텍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닙 디텍션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해주시면은 이제 어떤 어셈블리 된 데이터를 넣을 거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스닙 디텍션이나 DIP 디텍션을 하실 때는 어셈블리 된 결과치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어제 드노버 어셈블리 한 데이터도 있고 레퍼런스 어셈블리 한 데이터가 있는데 레퍼런스 어셈블리 한 데이터를 넣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넥스트 하면 아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옵션 값들이 나오죠. 또 위에는 퀄리티 부분입니다. 퀄리티 부분 크게 보시면은 윈도우 랭스 아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스닙은 한 포지션이죠. 한 포지션에서 그 양쪽 옆으로 해당하는 그 서열들의 퀄리티도 함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단 염기서열 하나만 퀄리티가 안 좋을 수는 없죠. 기계에서 나올 때 비슷한 영역들이 같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 포지션에서 양쪽으로 한 베이스씩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홀수로만 이제 데이터가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를 두고 하나씩 늘려가니까 3, 5, 7, 9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 갭이나 미스매치 영역을 몇 개나 우리가 허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 그 주변 값들의 그 퀄리티 값들을 좀 이제 평균 값을 내서 확인하거나 그 자리, 센트럴 포지션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 이상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은 이 커버리지하고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폴트는 4개의 베이스, 4개의 리드 이상 붙은 영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빈도가 35% 이상 나타나는 애들. 네, 그래서 빈도가 35% 미만 되는 애들은 스닙이라고 치진 않는 거예요. 이 자체가. 네,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거고요. 넥스트. 아웃풋 옵션 보시겠습니다. 아웃풋 옵션에는 이렇게 우리가 결정한 파라미터에서 잡히는 스닙들을 어디에 표시를 할 거냐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 서열은 레퍼런스 서열 자체가 있으니까 저는 표시 안 할 거고요. 컨센서스 서열에만 우리가 만들어진 컨티그 서열에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스닙 포지션들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테이블 형태로 해서 결과를 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레퍼런스 서열 자체가 해당하는 제네틱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보통 이제 그냥 스탠다드로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세이브 할 거고, 로그도 함께 보실까요? 메이크 로그 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라미터 설정해 주시고 넥스트 하시면 결과를 저장하기로 했으니까 해당하는 결과를 해당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네.
거의 다 되셨나요? 몇 프로 정도 진행되셨어요? 네. 아직 안 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 되신 분들은 우리가 레퍼런스 어셈블리 했던 이 매핑 파일 있으시죠? 매핑 파일. 매핑 파일에 아마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매핑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또 SMB 분석을 했더니 테이블 하나가 나왔어요. 테이블 결과. 얘도 같이 열어주세요. 더블 클릭 두 개, 창 두 개. 레퍼런스 어셈블리한 매핑 파일과 그리고 SMB 분석해서 저장된 테이블 파일
두 개를 열어주십시오. 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해당하는 파라미터 조건에 디텍팅된 그런 스닙 정보들은 이렇게 테이블 정보로 먼저 그 정보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하나의 레퍼런스 어셈블리에서 넣었던 컨디그를 넣어주니까 지금 167개의 스닙이 찾아진 거고요. 해당하는 스닙 정보들은 이렇게 테이블 잘 보시면은 이제 레퍼런스에 해당 포지션, 그리고 컨센서스 포지션, 그다음에 베리에이션 타입, 베리에이션 타입, 그다음에 레퍼런스는 서열이 뭔데, 그 해당하는 베리언트는 몇 개고, 또 어릴 베리언트는 어떤 염기 서열인지 해당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정보들은 이 사이드 패널 컬럼에서 더 지정을 해서 데이터를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레퍼런스 어셈블리를 할 때 레퍼런스 서열을 GBK 파일을 넣어줬죠. 아미노산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넣어줬기 때문에 해당 정보들 중에 CDS 영역 안에서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는 스닙도 맨 마지막 컬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스닙들은 아미노산 변화가 없는 스닙이고, 이러한 것들은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까지도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닙 디텍션이라는 툴 자체가 이제 드노버 어셈블리 해서 나오는 데이터도 스닙 디텍션 하실 수는 있지만, 물론 이제 추후에 레퍼런스 서열 이런 정보들까지 같이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 오버래핑 어노테이션은 그 해당 위치에 있는 어노테이션들을 표시한 거고요. 어떤 유전자 영역 안에서 존재하는 스닙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 이런 테이블 정보들은 이 우리가 처음에 어셈블리 했던 매핑 파일에서도 그래픽하게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이드 패널에서 어노테이션 타입이 있으실 겁니다. 어노테이션 타입. 어노테이션 타입에 가시면 맨 하나는 베리에이션이라는 이런 어노테이션이 아까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을 겁니다. 어노테이션 타입스 안에 베리에이션,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표시가 됩니다. 어노테이션 타입의 베리에이션, 그리고 아까 CDS 잠깐 보여드렸듯이 베리에이션 옆에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스닙 정보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그 리스트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정보들을 다음 스닙들을 찾아서 정보들을 리드들이 붙은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얘는 정말 100% 레퍼런스 서열과 다른 스닙이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 있는 탭 있으시잖아요. 맨 위에 이름이 있는 탭에서 얘를 끌어가지고 마우스를 잡고 끌어서 이렇게 하단으로 내리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이렇게. 자, 다시 탭을 잡아서 밑으로 맨 밑으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그 뷰어가 가운데로 잘려서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데이터가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테이블 정보를 잡아보시면 그 뷰어가 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정보들하고 실제로 매핑된 정보들을 함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판별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고 또는 필터링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또 소팅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하시면서 또 팁으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스닙 분석은 했고 DIP 분석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단의 툴박스에 보시면은 DIP 디텍션 더블 클릭하시고요. 네, 똑같이 레퍼런스 어셈블리한 매핑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레퍼런스 어셈블리, 어제 레퍼런스 어셈블리한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넘기고요. 하면은 파라미터 조건은 아까 그 스닙 디텍션 했던 부분에서 퀄리티 정보가 빠지고, 왜냐하면 DIP는 한 일정 염기 몇 개가 이루어져서 생겨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커버리지하고 프리퀀시만 있죠. 그래서 이것만 지정을 해주고 넥스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옵션 또한 아까처럼 컨센서스 서열의 어노테이션 입히고 테이블 결과 보여주고 결과는 저장을 하고 로그도 만들겠습니다. 로그 안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결과는 저장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DIP 디텍션 또한 스닙 디텍션 했던 결과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기만 하고 시간 관계상 분석은 다 하셨을 테니까요. 굉장히 작죠. 아무래도 스닙은 하나의 연기만 바뀌어도 그 데이터를 다 보여주게 하는 것과 달리 DIP 디텍션은 레퍼런스 서열과 차이를 통해서 딜리션 인서션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하는 랭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다른 컬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P 디텍션 분석된 데이터 또한 이 매핑 파일 전부 다 추가로 어노테이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그 어노테이션 타입에 가서 보면 베리에이션 선택해서 해당 정보를 보게 되면 DIP랑 스닙이 같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DIP 그 부분 가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레퍼런스 서열을 비교해서 얘는 이제 인설션인 부분으로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굉장히 쇼트한 그런 딜리션 인설션만 보기 때문에 크게는 보이진 않고요. 이런 정도 부분으로만 결과 데이터를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된 결과를 한번 이제 저장이 됐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제가 그냥 한번 시간 조금 있으니까 보여드릴 부분은 같이 하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지놈 브라우저 역할을 하는 플러그인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플러그인에 가시면 인터넷이 연결이 잘 되시는 분은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플러그인에 가서 보시면 다운로드 플러그인즈라는 곳에 가면 리스트업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되시고요. 그 중에 있습니다. 제노믹스 게이트웨이라는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제노믹스 게이트웨이. 나중에 혹시 인터넷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또 분석해 보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노믹스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설치를 여기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면 이렇게 설치된 걸로 저는 지금 나오는 거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다운로드에 설치를 하게 되면 플러그인을 설치하실 때는 비스타 이상의 운영체제 쓰시는 분들은 관리자 권한으로 꼭 프로그램을 여셔야 됩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그렇지 않으면 플러그인 다운로드 안 되고. 프로그램 그냥 실행하실 때요. 이렇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있습니다. 네, 요걸로 꼭 하셔야지만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제한이 있거든요. 네, 인터넷이 되시면 바로 해보셔도 좋고요. 자, 지노믹스 게이트웨이라는 툴이 이렇게 설치가 또 됩니다. 플러그인을 통해서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처음에 브라우저를 하기 위해서 브라우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비교할 만한 레퍼런스 데이터 지놈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Define Reference Genome이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분석한 이 이콜라이 지놈을 짧으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지놈 서열을 가지고 이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일부 영역 가지고 이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열어가지고 해당하는 어노테이션, 지금 지놈 서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노테이션들이 있죠. 진영역, CDS형 이걸 다 물 것이냐, 선택해서 물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어노테이션마다 해당하는 트랙이 생기게 됩니다.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좀 많다 보니까 CDS랑 진영역만 제가 넣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트랙에다가 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지놈 트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콜라이 지놈에 있는 모든 3회가짜리 정보들을 하나의 뷰어에서 전부 다 정보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줌이 작아서 그런데 이렇게 크게 넓어보면 이렇게 실제로 UCSC 브라우저 같은 형태의 브라우저로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DB 스닙 정보도 트랙으로 쫙 포지션별로 올려주시면 해당하는 포지션에 또 내가 분석한 스닙 DB 포지션들을 쫙 올려놓으면 이제 비교 분석이 가능한 거죠. 하나의 지놈 안에서.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그 툴박스 안에 보시면은 분석할 수 있는 툴들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석했던 어셈블리, 그쵸? 레퍼런스 어셈블리도 가능하고 스닙이나 DIP 디텍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어셈블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트랙 안에서 어셈블리를 해서 해당하는 엣지스 리드들을 이 매핑해서 그 데이터를 여기 하나의 트랙으로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스닙이나 디아이피테이션한 정보들도 여기다가 붙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매핑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저는 454 데이터만 짧게 그냥 여기다 매핑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저장된 거 보면 해당하는 레퍼런스 우리가 넣어준 그런 트랙 안에서 리드 매핑된 정보를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크게 늘리면 우리가 매핑했던 그 정보들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그쵸? 매핑한 정보들까지 하나의 트랙으로 이렇게 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스닙 포지션, DIP 포지션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하나의 트랙으로 스닙 포지션, DIP 포지션 이런 부분이 같이 생성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지놈 전체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이 하나의 툴 안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아까 다운로드 받을 때 베타 버전이었고요. 새로 정식 버전으로 출시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다음 섹션으로 진행할 RNA-식이라든지 칩식 데이터도 함께 분석해서 브라우징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부분이 목표로 아마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용을 하게 되면 NGS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쉽게 그쵸? 지금까지 분석했던 거 솔직히 파라미터 정도만 잘 아시면 클릭해서 분석해서 보시는 거는 문제는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그 어마어마한 NGS 데이터를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4번째 섹션까지 해서 이제 베리에이션 분석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섹션부터는 이제 저희 회사 그 신재영 연구원님이 아마 실습 진행을 같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까지 같이 실습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계속 잘 이용을 해서 제가 뒤에서도 계속 봐드릴 테니까 문제 있으시면 항상 이제 말씀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또 따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